안녕하세요. 토트넘 호스퍼가 이번 시즌 말 그대로 역사에 남을 최악의 부진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려 50년 만에 1부리그 강등이 눈앞까지 다가온 믿기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 토트넘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 역시 승리를 챙기면서 상황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등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최근 토트넘 전담 매체들을 통해 토트넘 호스퍼가 실제로 강등될 경우 선수단 급여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특히 그중 3명의 선수는 챔피언십 무대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 팀인 토트넘 호스퍼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역대 최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팀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 17위라는 처참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강등권 바로 위에 있던 최악의 성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8위 레스터 시티와 승점 차이가 무려 13점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17위였지만 강등과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토트넘은 강등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유로파 리그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성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지난 시즌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강등이 눈앞까지 온 상황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프리미어 리그 34라운드가 끝난 시즌 막바지 시점에서 강등권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최근 성적, 팀 분위기, 남은 일정까지 따져보면 토트넘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설마만 외칠 수 없습니다. 진짜로 강등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그중 토트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중계권료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강등될 경우 선수들의 주급이 대거 삭감되는 조항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장치는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퍼스 웹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가 강등될 경우 주급 삭감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연봉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 대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구단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강등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강등이 현실이 되면 토트넘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매치데이 수익, 상업 수익, 중계권 수익이 모두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는 대규모 선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구단이 강등된다면 유럽의 여러 빅클럽들이 팀 안의 핵심 선수들을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단은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 프리미어 리그에서 처음으로 강등될 경우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트넘은 강등될 경우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강등된다면 고연봉 선수들을 대거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챔피언십에서는 지금 같은 높은 임금 구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분석이 토트넘 선수단 대부분에게 강등 시 연봉 삭감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구단 자체도 재무 보고서를 통해 강등 시 선수 매각과 추가 부채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단은 강등될 경우 자산 매각 및 추가적인 자금 조달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트넘 호스퍼는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은 승인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보도는 팀워크의 최근 보도와도 연결됩니다. 팀워크는 토트넘이 설령 리그 하위 3팀 안에 들어 강등되더라도 이번 여름 전면적인 선수단 정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매체는 강등되더라도 일부 선수들은 판매 불가자원으로 분류되어 지켜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을 포함한 토트넘 구성원 모두는 이런 상황을 반드시 피하려 할 것입니다. 강등이 현실이 되는 순간 구단 전체가 대대적인 재정 및 운영구조 재조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트넘 호스퍼가 이번 시즌 만약 프리미어 리그에서 강등당한다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재정적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앞선 계약 조건을 통해 강등될 경우 선수들의 연봉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 문제를 보완할 장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애초에 토트넘 선수들의 연봉 자체가 다른 EFL 챔피언십 구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다는 겁니다. 반 정도를 깎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강등되면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료 수익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프리미어 리그 중계 화면에 토트넘 구단이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스폰서 수익 역시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선수들이 절반 수준의 연봉만 받는다고 해도 구단 수익 자체가 지금의 절반도 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선수들 연봉을 줄이더라도 막대한 손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토트넘이 선수들을 대거 처분해버리면 구단 전력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승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부 리그 복귀가 늦어질수록 재정적 손실은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선수들을 지키느냐 이적시키느냐를 놓고 정말 미친 듯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 전담 매체인 하스퍼 HQ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의 엄청난 고액 주급자들 중에서도 특히 3명의 선수는 EFL 챔피언십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토트넘 팬들이 강등의 후폭풍을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의 급여 구조와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심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트넘에는 현재 강등 경쟁과 부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경기력은 떨어졌는데도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력은 안 나오는데 밥줄은 두껍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강등에 대비해 전 선수단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대비책을 마련해둔 영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풋볼 런던의 카스라 모라디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약 토트넘이 2026-27 시즌을 EFL 챔피언십에서 치르게 될 경우에도 여전히 몇몇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중 코너 갤러거는 정말 최악의 사례로 거론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두 선수는 최근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는 동시에 최근 경기력까지 처참한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와 중앙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입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부상 복귀 이후 한 달 정도 반짝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6,500만 파운드라는 구단 기록 이적료로 영입된 그는 EFL 챔피언십에서도 주급 7만 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처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도 부족하고 경기 중 존재감조차 거의 드러나지 않는 선수에게는 매우 큰 돈입니다. 하지만 후회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갤러거를 따라올 선수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던 과거 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 출신 라이벌이었던 코너 갤러거를 영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스톤 빌라와의 영입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과도한 이적료를 지불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틀레티코에서도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였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 구단의 임금 체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코너 갤러거는 토트넘에서 더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봉 삭감이 적용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주급 8만 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이는 크리스티안 로메로, 사비 시몬스, 제임스 매디슨 정도만이 더 높은 주급을 받는 수준입니다. 어쩌면 세 번째 사례로 로메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는 삭감된 급여 기준에서도 주급이 거의 1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하지만 첫째, 로메로의 이적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둘째, 도미닉 솔랑케와 코너 갤러거와 달리 그는 실제로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의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반면 솔랑케와 갤러거는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주급 5만 파운드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선수들이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주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미닉 솔랑케, 코너 갤러거, 크리스티안 로메로 3명의 선수가 활약에 비해 과도한 주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경우를 보면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할 당시 해리케인의 대체자가 급했던 토트넘이 무려 1,100억 원의 이적료를 질러서 데려온 선수입니다. 그런데 솔랑케 선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고작 3골만 넣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려 주급 14만 파운드,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 정도를 매주 수령하고 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주급 루팡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등이 현실이 됐을 때입니다. 이 금액을 반으로 잘라낸다고 해도 구단은 여전히 솔랑케 선수에게 약 1억 4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챔피언십으로 내려간 구단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밥줄을 갉아먹는 막대한 손실입니다. 또한 코너 갤러거 선수의 경우에는 솔랑케 선수보다 한 수 더 뜹니다. 그는 주급 16만 파운드,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선수의 현재 실력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선수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는 주급 19만 5천 파운드,
무려 하나로 약 3억 9천만 원의 주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으로 잘라도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주급을 로메로 선수가 받게 됩니다. 사실상 챔피언십 구단의 수익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 감당 불가능에 가까운 임금입니다. 결국 토트넘 입장에서는 강등될 경우 지금 언급된 3명의 선수를 모두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게 또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 부진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단들이 과연 이 정도 돈을 질러서 데려가려고 할지 역시 의문입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토트넘은 절대로 강등을 당하면 안